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주택 임대 사업자 관련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고 법령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주택 임대 사업자 관련해서도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 비과세 특례라든가 단기 6년에 관한 내용이 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발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실 분들의 경우는 유념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24년도 시행령 개정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겠다 시행령을 이렇게 발표를 한 보도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비과세 특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주택임대 사업자죠. 주택임대 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제 특례죠. 합리화 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로 안에 이제 소득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55조 20항의 비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뒤에서 제가 이 소득세법 시행령 55조 20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장기 임대주택이죠. 보유자의 이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횟수 제한 완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이거 관련해서도 영상을 제작을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 전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 비과세죠. 비과세 같은 경우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에 가로 아래 생애 1회로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생 한 번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그런데 이게 횟수 제한을 없애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횟수 제한 없이 거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가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횟수 제한이 확정적으로 없어졌다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그 전 영상에서도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었냐, 바로 이겁니다. 임대주택 범위 이렇게 가로치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주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는데 이 중과 적용 지역이죠. 중과 적용 지역에 매물을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은 주택임대사업자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없게끔 하는 문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됐을 때에는 내가 보유한 주택이 여러 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주택이 용산에 샀는데 이게 중과 적용 지역이죠. 그래서 비과세 특례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 영상에서 제가 업로드를 해서 정보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과세 특례 이 횟수 제한 같은 경우는 단기 임대주택이죠. 단기 임대주택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표가 됐고 25년도 2월 28일 날 발표가 돼서 최종 고시가 됐습니다. 법령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비과세 무제한 횟수 제한 우려했던 내용, 제가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죠. 중과 지역 적용 매물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단기 6년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주택임대 사업자의 정말 최대로 끌어모아서 세제 혜택을 최대로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단기 6년이 도입이 되면서 다주택자 분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서 주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들 아는 임대사업자로서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요번에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주의사항들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올 겁니다. 꼭 잘 듣고 눈 크게 뜨고 귀 열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화면 보시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발표가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소득세법 시행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앞서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해서 이제 55조 20항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55조죠, 그렇죠? 55조 지금 20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1주택이죠. 1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는 문구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 자체가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 요번에 개정이 돼서 시청자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제가 어떻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령 자체가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쉽게 이해가 가실 수가 있게끔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노란색 문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이제 신청을 했을 때, 등록 신청을 했을 때입니다. 이 등록 신청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같은 목 1, 그 다음에 같은 목 2, 같은 목 3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목이라고 하면은 이 내용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느냐,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시청자분들도 뭐 임대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은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가 종부세 합산 배제 적용을 받을 수가 없죠. 그쵸? 시청자분들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18년도 9.13 대책 때 발표가 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같은 목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한다. 이것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로 이제 닫고 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목의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이 혜택을 적용시켜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구가 왜 들어가 있느냐, 제가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여기 임대주택 범위라고 되어 있죠. 양도세 중과 적용 임대주택, 이 문구가 지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문구랑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으니까 비과세 특례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 문구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이런 문구가 있지만 이것을 배제시키고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게끔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내가 물건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구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전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은 이 문구 포함해서 평생의 1회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구가 빠지고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하나? 지금 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 이 문구 안에 단기 6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문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단기 6년의 비과세 특례를 못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비과세 특례죠. 무제한 사용 가능하게끔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1회만 가능했습니다. 평생에 한 번만 가능했지만 이게 폐지가 됐고 무제한 사용 가능하게끔 변했고요. 우려했던 이제 중과 적용 지역도 모두 비과세가 가능하게끔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게끔 변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9.23 대책 때 나왔던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이제 등록을 하면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지금 이후에 등록한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을 못 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신규로 이제 앞으로도 등록을 하시는 분들 강남 3구라든가 용산 같은 경우 신규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단기던 아니면 10년 장기를 등록을 하던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지역 내에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 특례는 받을 수가 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분들.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이 혜택만 없는 거지 비과세 특례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죠. 단기 비과세 특례. 지금 이 법 조항의 조문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우려스러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155조에 단기 6년 비과세 내용이 없죠. 그쵸? 맞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지금 비과세 특례 같은 경우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 단기 6년이 도입이 되기 이전이죠. 도입이 되는 시기가 6월 4일입니다. 시청자분들 6월 4일날 지금 문구를 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6월 4일 이전에 문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구가 추가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또 우려스러울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제 예상이긴 하지만 6월 4일 이전에 문구가 추가가 안 되더라도 향후에 그 이후에 문구가 추가돼서 그 전에 혜택을 못 보셨던 분들의 경우도 소급 적용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에서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시행령 개정안 처음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을 때 단기 6년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종 이제 시행령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문구가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단기 6년이 도입이 되는 시기가 6월 4일날 도입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 재개발 예정제 빌라를 투자를 한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잔금은 60일 이전 안쪽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야지 단기 6년이 도입이 돼서 그때 만들어서 취득세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60일 요 문구 꼭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죠. 최대 활용 전략과 시청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잘 들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 최대 활용 전략 무제한 비과세를 받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제한 비과세 어떻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거주주택이 있겠죠. 그렇죠?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급지 갈아타기를 계속 하시는 거겠죠. 근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요건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거주요건을 안 지켜서 비과세 특례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거주요건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거주요건이 무조건 따라온다라고 보시고 거주요건을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비과세 받고 비주택 구입을 해서 또 2년 거주해서 비과세를 받고 이렇게 상급지 갈아타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득이 계속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이 있다. 근데 과거에는 이 거주택 비과세 특례가 1회만 받을 수가 있었던 혜택이 폐지가 됐고 이제 무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주택이 A주택, B주택, C주택, D주택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B주택 자체가 예를 들어서 중과 적용 지역에 있었다. 그러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제가 그전 영상에서 방송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상관이 없다.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상관이 없게끔 변했다. 싹 다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주택이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한 건데 이 재개발이 완료가 된 겁니다. 아파트로 변한 겁니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배제가 되죠. 그쵸? 중과가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내가 주택임대사업자의 100채를 등록을 하든 200채를 등록을 하든 중과 적용해서 싹 다 빠지기 때문에 일반세율 적용을 받는 거겠죠. 그쵸? 일반세율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양도세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겁니다. 이 거주택이 이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도세는 납부를 해야 되지만 내가 주택이 많다고 해서 중과를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과 적용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 세율로 납부를 하면서 소득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A라는 주택도 팔고 싶다 그러면 일반 세율 적용해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주택과 F주택, 빌라죠. 빌라를 계속해서 채워 넣는 겁니다. 계속해서 채워 넣고 이 비과세 특례, 주택수 제외 효과를 계속해서 보고 나는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계속해서 받아 나가고 그 다음에 나는 빌라를 계속해서 구입해 나가면서 소득을 계속 늘려나가고 그 다음에 재개발을 통해서 또 소득을 또 늘려나가고 이렇게 무한대로 소득을 늘릴 수가 있는 비과세 특례를 무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소득이 엄청나게 불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이 점 꼭 유념을 해 주셔야 되겠죠. 거주택 갈아타기로 수익 창출하고 주택임대사업자는 평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누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서 주의사항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서 이건 모르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다? 제가 봤을 때는 피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사항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라고 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금액과 혜택 기준 금액이 틀리다라는 부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했을 때는 매매가 기준이 됩니다. 매매가 기준입니다. 시청자분들 6억 이상이 넘어가면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것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만들 때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혜택 기준입니다. 혜택 기준 같은 경우는 기준 시가 자체만 봤을 때 수도권 4억, 지방 2억 이렇게 기준 시가 금액이 있으니까 이 부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등록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봤을 때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경우는 지방세죠.
지방세와 국세가 섞여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관할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렇죠? 세무서에 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의 경우는 지방세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85% 감면 혜택을 보려면은 구청에 가서 만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때 국세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특례의 경우는 양도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 가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부분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봤을 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바로 비과세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나는 10년짜리 장기를 등록을 했으니까 10년이 다 끝나고 나서 주택임대사업자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번에 단기 6년이 만들어졌으니까 단기 6년 임대 기간을 싹 다 채우고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 혜택 후에 임대 기간 및 의무 사항을 준수를 잘 하시면 바로 비과세 특례를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6년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특례를 내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주택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임대 기간이죠. 나는 6년짜리를 만들었으면 6년 동안 임대 사업자로서 의무 사항들이 있죠. 이것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실 6개월 초과로 넘어가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시청자분들,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비과세 특례 받았던 금액 다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 혜택을 받을 거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나는 10년 동안 무조건 의무를 잘 지켜야 된다, 이 부분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바로 신축 분양 물건 입주 사실 없는 물건만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혜택 85% 감면 혜택의 경우는 신축 분양 물건만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축의 경우는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 분양 물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을 맞추면서 갭으로 접근하면서 내 투자 금액을 줄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갭으로 투자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선입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선입주를 먼저 하시는 임차인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절대 안 됩니다. 임차인이 먼저 입주를 하면은 큰일 납니다. 취득세 혜택 85% 감면 혜택 못 봅니다. 시청자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 드렸습니다. 전 영상 취득세 감면 혜택 이런 혜택 썸네일을 찾아보셔서 꼭 관련된 내용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은 투자에 관심이 많거나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본 영상을 보시고 있을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런 다양한 지역들, 정말 핵심적인 지역 위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할 수가 있고 정말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지역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양동 한강변이라든가 마포 한강변이라든가 왕십리 지역, 도심복합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연신내 지역이라든가 소액으로 접근해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지역들 다양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지 쪽 빌라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받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오늘 영상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면서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 다음 영상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